자, 오늘부터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전개념 기출문제를 쭉 보실 텐데, 일단은 이번 시간에 2014년도를 먼저 보실 거고,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4부터 해서 15, 16, 17, 18, 19, 20, 21. 여기까지가 이제 3월이고요. 그 다음에 22, 23, 24, 25.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3월까지. 그러니까 별거 없죠. 12년치를 매주 보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미리 풀어오셔도 되고 와서 이제 같이 보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한 번 정도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 4시간인데 뭐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 시간당 9문항 정도에서 10문항을 해설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사실 내가 이 강좌를 개설한 목표 자체는 이 문제를 다 해설하려고 내가 이 강좌를 개설한 건 아니고, 이게 옛날 거부터 쭉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실 3월달 요 최근 4개년치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할 텐데, 옛날 문제는 좀 활용 가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옛날 문제도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게 현대적으로 왔을 때 과거니까 지금 왔을 때는 문제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 문제 패턴이 어떤 거냐, 그리고 이게 그 유형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개념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별로 하게 되면 이 안에 각종 장르가 5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법문제도 나오고 뭐 언어 추리 형태도 있고 논증 형태도 있고, 심지어 2014년도에 논리 게임이 거의 6개나 되기 때문에 그 이 해가 논리 게임이 제일 많이 나왔던 해요. 뒤에 보면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축구 문제도 있고, 그죠? 뭐 축구 문제도 나오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이상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애도 있고 막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민사소송, 행정소송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도 있고, 무슨 뭐 양심 없는 인간이 어쩌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것도 있잖아요. 뭐 그 암수 범죄 나오는 문제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2014년도 문제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중상급은 됩니다, 요 해는. 그래서 요때가 35문제인데 한 21개에서 22개 맞으면 그래도 평균 이상 정도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 오늘 볼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지워버릴 거예요. 그 유진인가 나오는 문제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의 키를 저장하네 어쩌네 뭐 이상한 문제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 안 푸셔야 돼요. 그 문제는 다시는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이상해요. 그 문제는 답은 나오는데 지금 다시는 출제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굉장히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이제 보실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3월까지 기출문제 다 볼 거고, 이 이후에는 좀 달라요. 이 이후에는 이제 하프 모의고사를 한 4주 정도 볼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주중반하고 다르게 우리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어떻게 할 거냐면 토요일 날 이제 오전 오후에 오전에 다 시험 보고, 언어 추리도 해설이 그날에 다 끝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다 시험 다 보고 언어 추리 해설까지 다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한 8시 반쯤 나와서 한 8시쯤 집에 가시면 그래도 하루 나오는 게 낫지 않아요? 이틀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이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주안점을 어디다 둘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형태에 따라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뭐 늘 보시다시피 매년 기출문제 맨 앞부분에 이제 법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문제지를 가지고 계실 텐데 법문제가 요때만 봐도 많지 않았어요. 네, 한 9번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0문제 중에 한 13개에서 15개까지 출제가 되는데, 이때만 해도 법문제가 좀 적어요. 그래서 9문제인데 9문제 중에 그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그나마 정답률이 좀 낮았던 거는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가 정답률이 꽤 낮았습니다. 생각보다. 그 5번 문제가 많이 틀렸고, 1번부터 9번까지를 일단 우리가 첫 시간에 볼 텐데, 이 1번부터 9번까지가 법문제고요. 이 안에서 사실 5번 문제 빼고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되니까 2번 문제도 약간 좀 그래요. 2번 문제도 정답률이 아주 높진 않은데 제일 많이 틀린 거는 그 민사소송, 행정소송 나오는 이제 5번 문제가 될 거고. 자, 그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이제 35문항이고요. 110분의 이제 문제를 출제했었으니까,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시면, 근데 1번 문제는 지금도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사실 이제 작년 2025년 대비 이제 시험 나왔던 걸 보게 되면, 규정 문제보다는 이런 견해들의 문제가 좀 늘어난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건 되게 쉬운 문제긴 한데, 이걸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A에서 C에 대한 진술로 옳은 걸 보기에서 고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언어 추리 문제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그냥 견해 대립 형태라고 보이는데, P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3명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보시면. A, B, C가 등장하고요. 밑에 선택지도 같이 보시면 A는 이렇게 돼 있고
니은에 보면 B에 대해서 A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디귿은 B와 C의 관계, 리을도 B와 C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지 형태를 보시게 되면 A를 찾아봐야 될 거고 A, B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돼 있고 B, C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견해 대립이 A, B, C가 다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A, B나 B, C가 충돌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선택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냥 무조건 A에서 C에 대한 진술을 옳은 거 골라라. P, 법문은 의미의 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무조건 읽을 게 아니라 딱 밑에 선택지를 보시면 여러 명이 일단 등장하는 다자견의 대립이기 때문에 그 밑에 선택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A 입장과 B 입장과 C 입장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A, B의 어떤 공통점 차이점, B, C의 공통점 차이점을 찾는 게 문제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이제 필요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좀 스피드가 좀 붙어요. 왜냐면 이 글도 지금 1번 문제 치고는 상당히 긴 편입니다. 밑에 보시면 꽉 차 있잖아요. 보통 1번, 2번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이 추린원증이랑 마크가 있기 때문에 1번, 2번 문제는 짧아요. 왜냐면 이거 다음에 보시면 얘네도 짧긴 하지만 점점 길어지잖아요. 왜냐면 위에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위에 있기 때문에 1번, 2번은 짧습니다. 짧으면 쉬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짧은 대신에 확실하게 찾아야 돼요.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언어 추리 문제 형태로 보이잖아요. 그냥 읽어보고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고 적용한 거로 틀린 걸 골라라. 그리고 밑에 봤더니 A, B 부부, A, B 부부 사례 5개 주고 이제 풀으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형태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첫날이니까 조금 이제 좀 부가적인 설명 많이 드리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2020 여기 위에 이제 2025 추리 논증 이렇게 나왔다 치면 2026학년도 나왔다 치면 1번, 2번 풀면 틀리기 싫죠. 틀려도 돼요. 뒤에 38개 더 있어. 1번, 2번에 너무 목맬 필요는 없어요. 1번, 2번은 여러분이 워밍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안 읽혀요. 그리고 워밍업을 또 언어하고 추리 사이에 너무 많이 해놓으면 한 20번 풀다 지쳐요. 내가 시험 봤던 게 2010년도 법학적성 시험을 내가 시험 보고 로스쿨을 갔는데 그때 1, 2번이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되게 안 읽혔어. 딱 들어갔는데 1번을 보는 순간 점심을 뭐 먹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1번, 2번을 볼 땐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1번, 2번이 매년 약간 다르긴 한데 어떤 해는 1번, 2번 난이도가 최상급을 낼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요 해는 1번, 2번이 좀 쉬웠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풀다 보시면 이제 1번, 2번 잘 풀리면 야 오래됐다 뭐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그럼 뒤에 가서 또 망가져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1번, 2번을 반드시 맞춰야 될 필요는 없지만 형태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1번에 보면 견해들이 형태고 2번은 문제를 대입한 형태구나. 그럼 1번을 딱 봤더니 A, B, C야. 근데 딱 보면 읽기가 되게 싫게 돼 있어요. P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자 비슷한데 이 사람이 혼자 떠들고 있고 A, B, C가 거기에 대해서 견해 대립인데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일단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질문을 보고 P를 보고 지금 이 문제는 좀 친절한 게 뭐냐면 P가 쟁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죠? P가 이제 보면은 법문은 어떻다 A가 뭐라 하니까 P가 또 얘기하고 B가 뭐라 하니까 P가 얘기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P가 없다고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문제 난이도가 중급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뭘 찾아야 돼요? 쟁점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쭉 보면 풀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P가 없다고 치면 밑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추리논증이라는 문제는 독해력을 기반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정확하게 찾아서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위에 글을 모른다 치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한번 먼저 봅시다. 이건 기억을 보면 A는 법률가가 법문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국회 속기록, 입법 이유서 검토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A라는 사람은 뭔가 써있는 거 그리고 얘네가 왜 만들었는지 찾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저게 맞다고 가정하면 A가 저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 푸실 때 이제 스타트 지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요. 이렇게 하향식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쉽게 읽힐 때 문제가 잘 읽히고 제시문도 짧고 쟁점이 눈에 확 들어온다. 지금 1번처럼. 근데 만약에 1번이
피도 없고 쟁점이 뭔지도 잘 안 보이고 단어도 너무 어렵다. 그러면